자, 합시다. 5번 문제 바로 가도록 할게요. 우리 현수 몰라. 4제곱 ax. 일단 쉬운 거부터 문제를 풀면서 이따가 한번 같이 보자. 제곱도 있고 cx 더하기 6 됐다. 이게 fx라고 하는 4차 함수고요. 문제에서 말해준 거는 b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도 있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fx를 결정짓고 싶나 봐요. 우리는 f3 구하지 않고 fx만 딱 구할 테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조건 읽어보게 되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함수라고 하는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관계식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 다음에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우함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짝수차 함수다. 짝수차 함수니까 지금부터 누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걸까라고 할 때 이렇게 지수가 홀수인과 사라져야 되고 사라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알 수 있는 포인트는 a랑 c라고 하는 값이 둘 다 이렇게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바로 처리 가능하고, 그 다음 나조건 보도록 할게요. 잠깐. 나조건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래프가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까지 4차 함수의 그래프 개용 중에 가능한 모습을 살펴본다고 했을 때 일단은 y축에 대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대칭성을 갖는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있고, 또 누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있는 뭔가 2차 함수 스타일 두 가지가 있겠죠. 가조건이 말하는 건 보라 색깔만 느끼지 말고 두 가지의 개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신경 쓰시고, 또 하나 이것도 같이 봐야지. 최고차 한계수가 플러스 1이었기 때문에 극대값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극소, 극대, 극소, 극소 이렇게가 지금 가능한 상황이죠. 네. 화장실 이슈가 좀 있었지만 일단 여러분의 투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조건이요. 말하기를 fx라고 하는 거는 극소값을 갖는다. 자, 이런 조건을 지금 나한테 주셨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둘 다 극소값, 극소값, 극소값 다 가능한 모습 아닐까 싶은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저게 y축 대칭이라고 했는데 여기 가만 보니까 여기 이 6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 조금 그냥 준 건 아닐 거 아니야. x가 0일 때 y 값이 나한테 6이라고 지금 준 상태가 되는 건데, 만약에 요놈이라 생각한다면은 봐봐, 우리 편하게 이렇게 y축이 있다 치면은요, 이 주어져 있는 결과가 0,6이거든요. 근데 극소값이 지금 2라고 나와 있잖아. 따라서 우리가 이 케이스는 바로 나조건으로부터 바로 얘를 제거시키면 되는 거고, 그냥 저 그래프였구나. 비율 관계 몇 대 몇이었지? 1대? 그렇지, 루트 2라고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그 모습이었던 거야. 그런 것도 알고 있는 거니까 일단 식을 작성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fx는 아마 그러니까 우리 풀이는 이렇게 나왔을 거야. x의 4제곱에 플러스 bx의 제곱에 더하기 6이다. 현재 그래, 여기까지 간단해진 거 맞죠?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건 a랑 c의 결과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 식은 식이게 맞긴 맞는데 그림을 좀 다시 그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제 이 풀이가 여러분들 풀이 나눠 있는 거랑 좀 다르니까 잘 지켜보시게 되면은, 약간 나 생각하는 게 그래프를 이렇게 W처럼 그려놓고요. fx 내가 알고 있는 게 극소값이 현재 여기 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다가 마치 x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긋고 있는 선이 하나 있어. 이 결과가 극소값 2다 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가운데가 얼마였더라?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부분이 y축이었으니까 x가 0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지금 이 장소가 0이란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알 수 있는 모습은 비율 관계를 바로 쓸 수 있지만 나 같은 비율 관계 지금 쓰진 않고 바로 식을 이렇게 잡고 싶어요. 여기 주어져 있는 모습을 내 마음대로 만약에 대충 k라고 하자. 마이너스 k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들리나? 그럼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잡을 수가 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fx는 2 라고 하는 방정식을 딱 적었을 때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건 뭐지? 라고 할 때 이 방정식의 근은요, 마이너스 k가 중근이고 k가 중근이다 라고 하는 거를 파악할 수 있겠죠. 괜찮나? 그 상태로 식을 잡는 거야. 그럼 따라서 뭐 같은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적어도 같은 방정식 아니겠어? 그쵸? 그래서 우리가 0 살짝 지워놓고 식을 작성하려고 하는 거야. 식 적어보니까 최고차항은 얘가 결정할 겁니다. 이 모습이. 이 방정식은 4차 방정식인데 fx가 x의 4제곱 시작하는 거니까 이 마찬가지로 이 방정식도 x의 4제곱으로 스타트하게 될 거고, 누구 중근으로 갔냐면은 x-k 전체 제곱과 x 플러스 k 전체 제곱, 여기까지를 지금 중근으로 갖는다라고 한 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fx를 다 만들긴 했는데 저 k 값을 어떻게 구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말해볼까?
말해볼까? K값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들? 그쵸? 이 식을 다 정리하시면 저 상수항이 6이다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지. 아직 우리가 문제 속에 이 멘트를 이렇게 적어도 괜찮거든? F0가 6이다라는 조건이 어마무시한 게 있으니까 이거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0 대입해버리면 돼요. X에다가 0을 톡 대입해버리니까 알 수 있는 모습은 6 빼기 2니까 4라고 쓸 수 있고 00 대입하니까 K의 4제곱이 나오게 되거든요. 일단 K값을 구할지 말지는 그냥 냅두고, 그러니까 구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K제곱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이게 뭐 음수는 아닐 거 아니야. 0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K제곱의 결과는 2밖에 안 되는 건데 냅두고요. 우리가 지금 fx를 완성시켜주게 되면은 사실 마이너스 2만 이항시켜버리면 되거든요. 슬쩍 우리가 전개 한번 해보자. 얘가 말하는 게 x제곱의 마이너스 k제곱에 대한 전체 제곱이거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fx를 다 완성시키게 된 건데 얘는요. x제곱의 마이너스 k제곱이 2였으니까 라고 적어놓고 전체 제곱이고 마이너스 2 넘어오니까 플러스 2였다 라고 이렇게 fx를 세팅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끝난 거야. 이 상태에다 뭐 3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대입하시면 답 나오겠지, 이렇게. 자, 9 빼기 2는 7이니까 49에 2 더하시면 51이 문제 정답인가? 라고 구하는 문제니까 여러분도 문제를 하나씩 풀어봐야 되는데 일단 내가 확인 체크는 갖다 버리고 어디까지 한번 봐야 될까? 여기 이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식 작성하는 능력을 봐야 돼. 어디가 좀 많이 중요했냐면은 아마 이만큼이요. 여러분이 y는 2라고 하는 걸 그으신 다음에 스스로 미지수를 놓은 다음에 튕긴 거니까 그 장소가 중근을 갖는 장소예요. 중근. 그런 식으로 식을 작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한번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어디가 좋을까 싶긴 한데 변형 문제 한번 381 가보도록 할게요. 보기 1번. 문제에서 말하기를 fx라고 하는 거는 3차 함수라고 나와 있고 최고차 한계수 같은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얘는 몰라. 이렇게 x의 3승으로 시작하는데 최고차 한계수를 모르니까 a라고 세팅을 한 거고 가조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말하기를 이런 말씀하셨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마이너스 fx. 준명아, 이거 무슨 함수예요? 그렇지, 기함수죠. 무슨 대칭? 네, 원점 대칭이야. 따라서 알 수 있는 거는 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홀수차 함수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홀수차 함수 적어놓고 그런가 봐 라고 하고, 근데 머릿속에 그래프가 막 또 떠올라야죠. 원점 대칭이다 라고 하는 모습, 물론 뭐 변곡점이 0,0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 느껴지면서 일단 살짝 멈추고 나조건 가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우리 그래프의 개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을 때 원점 대칭일 수도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원점 대칭일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개형을 구하는 건 약간 아직은 무리야. 그래서 안 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나조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에서 말하기를 뭔가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gx라고 하는 모습은 fx-18x 이렇게 지금 주어진 상태인데 이 그래프는 x가 1에서 극대값 1을 갖는다. 그래 버리면은 이 자식 때문에 f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꿀렁꿀렁한 이제 3차 함수 자체가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물결 그래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어차피 이거 홀수차 함수였고 홀수차 함수가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나? 홀수니까 전반적으로 gx 또한 원점 대칭이다 라고 하는 게 깨지지 않겠지,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가능한 모습이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개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느껴야 돼. 현재 gx는 얘 때문에 3차 함수가 되는 거고 홀수차 함수니까 둘 다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니까 이런 장소가 뭐 0,0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0,0이다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얘가 만약에 0이 있다고 치면은 극대라고 하는 거는 왼쪽에서 극대를 갖게 될 거야. 인정하죠? 오른쪽에 있는 건 우리가 얘가 0이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이 장소가 지금 x가 1일 때 라고 한 얘가 맞겠지. 왜냐면 얘는 0보다 작은 장소에서는 음수거든요.
음수라고 하는 장수가 극대라고 하는 건 가정에 대한 모순이야. 바로 탈락이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그래프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시면 된다는 거지. 또 하나 알자. 얘가 0이고 얘가 이렇게 1이었어. 그럼 자연스럽게 그래프를 다 쪼개버려요. 이렇게 간격, 극점 간격 쪼개버리면은 얘가 동일한 간격이니까 이 장수가 누구였지 라고 할 때 얘가 마이너스 1이었던 것도 여러분이 충분히 챙길 수가 있는 모습인 거죠. 따라하고 있나?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갈 때 처음엔 훈련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8칸에다가 집어넣는 게 난 제일 좋다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선이 필요 없어. 근데 처음만큼 여러분이 그래프를 사각형에 집어넣으세요. 잠시만. 자,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프를 갖다 그릴 때 대충 이렇게 찍어 놓고 여기도 찍어 놓고 이 8칸 안에다가 균등한 간격에다가 그냥 이 그래프를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스타트하고 내려왔다가 변곡점 있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래프를 딱 그리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모습 자체가 이렇게 생겨 있는 그래프를 그렸다 치면은 이 장소가 지금 x좌표가 0이었던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플러스 1인 거니까 여긴 2가 되고 여긴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파악할 수 있겠지. 이렇게 식을 좀 만들어 오면 좋겠다 싶은 거고,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x가 1일 때, 잠깐 오해하지 마. 이거 쌤이 지금 g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지금 극대 값이 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엿다 선을 확 그어버리시게 되면은 이 장소가 누구죠? 맞아, y는 2야. 극대 값이 2라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를 그냥 x축이라 생각한다라면은 얘가 중근이고 여긴 실근되는 거 맞죠? 그렇게 식을 잡아가시면 돼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로 와서 내가 지금 뭐 한 거냐면은 gx는 2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었다 치면은 자연스럽게 1이라고 하는 게 중근이고 마이너스 2가 실근이야. 다만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라는 거밖에 몰라. 그래서 잠깐 이렇게 바로 만들자. gx-2라고 하는 거는 최고차 한계수가 있겠죠. 그건 분명히 f가 결정했을 거야. 이렇게 그 상태에서 싹 괄호 치시고 x 플러스 2 이거 실근 하나 있고요. 그 다음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gx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a를 몰라요. 그럼 a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a를 구하기 쓸 수 있는 거는 원점 대칭이라며. 원점 대칭이니까 몇 컴마 몇 지나야 될까? 0,0 지나야 돼요. 다시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지만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이 gx라고 한 건 홀수차 함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0,0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나한테 좀 돌려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0을 싹 대입해버려. x에다가 0 대입하시면 주제로가 0인 거니까 0 빼기 2는요. 0 대입하시게 되면은 2 곱하기 1 곱하기 a 되는 거니까 그냥 2a요. a가 마이너스 1이었네. 이다 보니까 gx가 완벽하게 잡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일로 와서 gx라고 하는 모습은 a 자리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였다. 이런 식으로 gx를 잡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fx랑 gx랑 더한 결과에 대한 극대값을 묻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잠깐 볼까? 저 주어져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gx라고 하는 게 이거라고 했으니까 fx를 결정하는 건 마이너스 18x만 넘겨버리면 그게 바로 fx가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fx는 여기다가 gx에다가 추가적으로 플러스 18x만 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더한 모습을 상상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fx랑 gx랑 더하겠다는 거는 여기 주어져 있는 모습과 아래 주어진 모습을 더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하고 있는 거 맞나요? 그럼 따라서 이 fx 플러스 gx를 적어보게 되면은 이 변형 문제가 이렇게 풀이가 길어. 더하자. 사실상 얘랑 두 개를 더하는 순간 여기다가 2배 하는 거 맞나? 이렇게 그냥? 그쵸? 2배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배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 2배 했고요. 거기다가 18x 더하시면 되겠다. 18x 다 됐죠? 이 주어져 있는 모습에 대한 극대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전개를 해야 되는 건데 귀찮죠?
그래도 하도록 합시다. 현수도 안 왔고. 무서워 죽겠네. 자, 극대값을 구하기 위해 전개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것처럼 미분에서 연계하는 걸 찾을 건데 생각 조금만 하자. 이거 최고차항계수 양수야 음수야? 얘가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였고 마찬가지로 음수였지. 이렇게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친구는 3차 더하기 3차라서 3차 함수가 되는 건데 여전히 홀수차 함수였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지. 이렇게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여전히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추론할 수 있다 보니까 미분에서 0 나오는 것 중에 오른쪽에 주어져 있는 값이 바로 극대값이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죠. 미분에서 0 나오는 포인트가 2개 있지만 오른쪽 이런 바보. 뭐 하고 있었지 우리 지금? 극대값 미분합시다. f 프라임 x 플러스 g 프라임 x 전개하지 않고 미분하는 게 그나마 최선일 것 같아서 먼저 이만큼 미분하는 거 잘 보도록 합시다. 앞에 거 미분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x-1의 전체 제곱만 남게 될 거고 이제 뒤에 거 미분했다 치면은 2가 내려와서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4 괄호에 x 플러스 2에 x-1 자 미분하시면 뒤에 18 남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0 되는 거 찾으려고 합니다. 해서 지금부터 저기 주어져 있는 모습을 다 풀어헤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 보셔야겠죠. 0 되는 거 찾는 거니까. 귀찮지만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그럼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x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으악 x 제곱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4x 그 다음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8에 플러스 18 또 정리하면 마이너스 6x의 제곱 지워지게 될 거고 다 처리했고요. 그 다음 얘랑 만나게 되면은 마이너스 6 24 되는 거 맞나? 24는 제로 다 찾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분하니까 x의 제곱이 4 나오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역시나 원점 대칭되어 있는 하나가 2면 또 하나가 마이너스인 걸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알 수 있었던 거는 이 장소가 마이너스이고 이 장소가 플러스 2였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2만 대입하시면 돼요. 2.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문제에 대한 정답이겠죠. 2를 싹 대입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배의 4 곱하기 여기 1이고요. 플러스 4에다가 2 대입하니까 36이요. 40이고 40에서 8 까니까 32가 문제의 정답인 거죠. 4번이 정답입니다. 뭔가 풀이가 좀 길었어요. 답도 확인했고. 그래서 여러분도 문제 하나씩 풀어보면 좋겠는데 여기 보기 2번도 풀어보시고 381에 보기 2번, 보기 3번 두 개 풀어볼래요? 보기 3. 문제에 중요한 조건이 주어져 있죠. 모든 개수가 정수다. 그래서 그 조건을 가지고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차함수 fx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씩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빨리빨리 설명을 하자. 가족권이 말하는 건 기함수니까 나한테 말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기함수라고만 적을게요. 홀수 참수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그 다음 나조건을 읽어보게 되면은 F1이 오래요. 이거 왜 준 걸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다조건을 보니까 뭔가 부등식이랑 어떤 정수 조건을 가지고 뭔가 추론하라는 이야기가 되겠네. F'1이라고 한 게 이렇게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고 나한테 극대값을 구해서 제곱하자라고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 말은 F를 결정하라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지금 문제에서 극대값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은 이미 결정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극대값, 극소값 이런 게 존재하는 건 물결 그래프밖에 없거든. 심지어 원점 대칭이다 라고 나한테 지금 말씀을 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식으로 문제를 풀어간다고 생각하면 fx라고 하는 건 최고차항계수를 모르니까 ax의 3승 더하기 홀수차 함수니까 뭐 플러스 bx 뭐 이 정도 세팅할 수 있지 않을까? 괜찮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 조건 한번 이용해 보게 되면은 x에 1 대입하니까 a 플러스 b의 결과가 5가 될 거고 a랑 b가 정수라고 하는 거에 주의하자. 정수야.
그래 놓고 우리가 잠깐 도함수를 구한 상태에다 1을 대입할 건데, 그럼 따라서 3ax의 제곱에 플러스 b, 여기까지가 도함수가 되고, 그때 f'1이라고 하는 거에 부등식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 1 좀 대입하니까 3a 플러스 b예요. 자, 이 상태가 지금 되는 건데, 말하기를 위의 조건, 아래 조건 동시에 만족하는 걸 처리하고 싶은데, 잘 봐봐 여러분들. 이때 또 그냥 문제를 풀어가지 말고 a 플러스 b가 나한테 오라고 했으니까 이용 좀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져 있는 여기 나와 있는 모습을 그냥 a 플러스 b 플러스 2a라고 봐도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따라서 a 플러스 b가 오라고 했으니까 그냥 5를 싹 다 빼버리면 좋겠다. 5 빼버리니까 그럼 우리가 a에 대한 범위를 추론할 수 있겠고, 그게 정수라고 이야기했잖아. 5를 빼자. 그럼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여기 남아있는 게 2a만 남아있고 5를 빼니까 여기 2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2로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가능한 정수를 생각한다면 0은 안 돼.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a는 0은 안 되는 거고 a가 마이너스 1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겠네. 그러다 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고 b의 결과는 6이었다를 통해서 f가 결정된 거죠. 그래서 fx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써보니까 마이너스 x에 3승에 더하기 6x. 그럼 여러분들 간만에 비율관계 한번 때려보는 거 어때? 괜찮나? 비율관계? 특히나 이렇게 원점 대칭일 때 비율관계는 몇 대 몇이었죠? 그렇지, 1대 루트 3이에요. 루트 3으로 나눠버리면 그만이야. 이거 방정식을 슬쩍 풀어버릴까, 이렇게? 이거 풀어보니까 마이너스 x괄호 x의 제곱 마이너스 6인 거니까, 그쵸? 바로 보이죠? 0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나오는 거 보이나 지금 이렇게?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를 슬쩍 그리게 되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였으니까 이렇게 그렸고, 내가 알고 있는 모습은 사실 여기 지금 주어진 장소가 맞아 원점 대칭인 거니까 이거 굳이 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0이라 치자고, 이렇게. 그때 알아낸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사실 이게 x축이거든요. 그랬을 때 요 장수가 루트 6이었단 말이야. 여긴 마이너스 루트 6이었고, 근데 우리 공식은 루트 3으로 나누세요 라고 한 게 공식이었으니까 그대로 루트 6이라고 한 걸 루트 3으로 내가 나눠주게 되면 루트 2가 나오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찾고 싶었던 이름이 극대가 되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는 극대값을 구하고 제곱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루트 1을 대입한 다음에 제곱하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마이너스 2루트 2, 또 루트 2 대입하니까 플러스 6루트 2,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건 4루트 2예요. 이거 제곱하자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그냥 32다 라고 풀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문제 m값이고 정답 m제곱은 32. 이런 문제 괜찮았죠? 여기 싹 다 풀어버리도록 할게요. 자, 보기 3번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를 튼튼하게 해놔야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는 방정식, 부등식이 자연스러워져요. 읽어보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있는 3차 함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생겼나봐. 근데 말하길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하필 또 극대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머릿속에 딱 그려지죠? 물결 그래프구나. 그 다음 가조건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도함수가 우함수래요. f'-x가 f'x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야 미분했더니 우함수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미분하기 전에는 기함수였다는 거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이렇게 홀수 참수라고 하는 걸 내가 미분 때리게 되면은 얘가 짝수로 바뀌니까 결론적으로 기함수를 미분하면은 우함수를 미분하면은 기함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우리가 미분할 때마다 차수가 떨궈지게 되는 거니까 짝수에서 1을 까면 홀수가 되고 홀수에서 1을 까면 짝수 되는 거 맞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 나한테 그냥 돌려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fx라고 하는 모습이 얘는 그냥 큰일 날 뻔 기함수였구나 라고 하는 걸 나한테 돌려서 표현을 한 거다. 홀수 참수였다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어떤 거요? 적분 말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이렇게. 그쵸? 이게 만약에 그거는 적분과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주어져 있는 함수 자체가 어떻게 말하면 딱 좋을까? 잠깐, 그럼 이거 주어져 있는 모습은 점대칭 함수까지만 말할 수 있겠다. 그쵸?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기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어떻게 말하지?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가 맞고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맞아요. 지금 이렇게. 이걸 미분하면 우함수고 미분하면 기함수가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미분된 모습을 가지고 그전 모습을 상상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어떻게 설명해 주면 참 좋을까? 만약에 이럴 수도 있거든요. x의 5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우리끼리 갑자기 4를 추가시킬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고 있는 모습은 0,4대칭이거든. 왜냐면은 여기까지가 0,0대칭인데 이렇게 4를 더하는 순간 0,4대칭이 돼버려요. 점대칭 함수인 건데 얘는 기함수가 아니죠. 아닌데 내가 얘를 이렇게 미분하는 순간 어때? 미분하는 순간 짝수차 함수가 돼버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미분한 모습 자체가 짝수차 함수라고 원래 함수가 기함수라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죠. 지금은 기함수가 아니라 얘는 0, 좀 어색하지만 이런 대칭이야. 뭔지 몰라 세모라고 적어놨고, 자, 그 다음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조건, 나 조건. 얘가 말하는 건 x가 1에서 극소값 0을 갖는다. 이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일단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홀수차 함수인 줄 알았지만 상수항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조건에서 우리가 fx를 결정 지어 볼게요. 결정 지으시면 x의 3승이고요. 플러스 이렇게 1창 살아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상수항도 뭔가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이 상수항을 의미하는 이런 세모도 한번 가져와 보도록 세모? 좀 그런가? 우리끼리 상수항은 이렇게 b 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라고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미분했을 때 이렇게 짝수차 함수가 되는 걸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그때 우리가 요 놈에 해당하는 모습이라는 건 식을 잡았고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1,0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제 극소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그래프를 그렸어요. fx 극소라고 했으니까 사실 여기다 확 그어버릴까? 이렇게 y는 0이요. 극소값이고 1인 거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괜찮을까요? 그래 놓고 또 하나 파악되는 게 뭐냐면은 fx라고 하는 건 0, 세모대칭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주어진 장소가 바로 0, 세모라고 하는 장소가 되는 거야. 0, 세모.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까지가 0이었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한 칸 가니까 마이너스 1인 것도 파악되겠지. 마이너스 1이요. 반대로 한 칸 가니까 마이너스 2가 이 장소였다라는 것도 파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fx의 식이 잡히게 된 거야. 이건 y는 0이라고 했지만 이게 x축이거든요. 극소값이 0이지만 x축 된 거니까 fx의 식을 잡아보니까 x 플러스 1을 실근으로 갖고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었구나. 이게 fx였다라고 결정된 거죠. 그래서 답이에요. 극대값을 구하자고 했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만 톡 대입하시면 문제의 정답인 거죠. 그래서 극대값 f 마이너스 1의 결과는 마이너스 1 곱하기 얘가 4 되는 거 맞나? 그럼 뭐야?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은 1 곱하기 4니까 4라고 한 게 극대값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신 거 맞나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풀이 극대값이 구하고 싶었죠. 지난 시간에 필기한 내용 잠깐 한번 이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여러분들 그 도함수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 상태에서 이거 내가 f'x를 구하시게 되면은 3으로 시작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막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방금 비율 관계로 얘가 0인 거 알고 있고 1에서 극수라고 했으니까 솔직히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비율 관계로 바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공식에 의하면 우리가 로컬 맥시멈이라고 하는 극대값에서 극소값이라고 한 걸 빼주게 되면은 공식으로부터 극대값 빼기 극소값이 극값의 차가 되는 건데 공식 6분의 이거 3이라고 하는 거 가져오신 상태에서 여기 둘의 차이의 세제곱이요. 차이의 세제곱이니까 2의 3승이라 써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 결과가 얼마지? 4잖아. 이렇게. 따라서 로컬 맥시멈 극대값 4다라고 하는 걸 사실 한 줄로 바로 풀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도 넘어가 볼게요. 382번. 우리 현수가 영상을 다시 잘 볼 거기 때문에 이쁘게 잘 찍어놔야겠다. 가스라이팅. 현수 잘 볼 거잖아. 382번. 이거 풀어봤나요? 한번 그럼 내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한번 칠판 안 보고 풀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 382는. 일단 보기 1번부터 적어보도록 할게요.
원점 지나고 최고차 한계수가 1인 4차 함수 fx 이렇게만 적으면은 뭐라 보겠지? 4차 함수고 최고차 한계수가 1이라고 나왔으니까 0,0도 지나고 그 다음 x 4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고 가족권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잘 됐다. 나온 김에 정리하자. 이 관계식은 선대칭 관계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오른쪽에다 정리 한번 해볼 건데 얘가 말하는 거 또 하나 얘가 말하는 거 둘 다 같은 관계식이고 알아들어야 돼요. 이 두 개가 나한테 말하는 거는 그냥 선대칭이다 라고 하는 걸 돌려 표현하는 거야. x는 a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다. 마치 2차 함수처럼 이렇게 2차 함수처럼 y축처럼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건데 사실 엄청 간단하게 팁은 여기 있다. 팁. 하나가 마이너스 x고 하나가 플러스 x라고 부호가 다르단 말이야. 여기도 그래. 플러스 x가 있고 마이너스 x가 있는데 그들의 평균이야. 괄호 안에 있는 거, 괄호 안에 있는 거에 평균 구해보시면 a가 나오는 걸 파악할 수 있거든요. 얘가 바로 선대칭 관계식이니까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점대칭 관계식도 있거든요. 기억나시는 분 점대칭 관계식 재훈이 알아요? a, b 점대칭 관계식 네. a-x 플러스 f a 플러스 x 까지가 2b다. 얘가 말하는 거는 a, b에 대한 점대칭 관계식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이것도 가능해요. fx 플러스 f의 2a-x 까지가 2b다. 얘도 마찬가지로 점대칭 관계식인데 그냥 사실 위에 거가 좀 더 빈도가 높다 보니까 위아래 차이는 없어요. 그냥 치환된 게 밑에 거야. 어쨌든 이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셔야 3차 함수가 워낙 유명한 점대칭 함수니까 이런 걸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건 나한테 변곡점을 주는 거니까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어진 조건을 잘 파악했다 치고요. 그 다음 나조건 가보도록 할게요. x가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때 극대값을 가질 때라고 했어. 여러분들 이렇지 않나? 야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는 거 하나밖에 없었잖아. 누구? W. 그 개형만 극대값이 있단 말이야. 그거 구하래.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만 생각해보니까 주어져 있는 모습은 분명히 이렇게 선대칭 함수였고 1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근데 같이 불편해야 돼. 같이. 볼래요 여러분들? 내가 x가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사실 극소값을 갖는 포인트는 여기도 있고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가 1이야 라고 할 때 사실 그 기준은 여기는 선대칭이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읽어보니까 가족권이 말하고 있는 건 무슨 대칭이다? x는 2에 대한 선대칭이에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x가 2라고 하는 모습 자체가 바로 이 장수가 x가 2라고 하는 장소였던 거야. 그럼 실제로 여기 1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었겠지. 선대칭이니까 이거 얼마였을까? 3이었겠죠. 이렇게 1, 2, 3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조건, 나조건을 한 번에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율 관계를 쓰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도? 나도 그렇거든요. 근데 비율 관계를 쓰려면 이게 이런 연습이 돼야 돼. 사실 이 상태로 정답 구할 수도 있고 비율 관계를 쓸 수도 있거든요. 둘 다 보여주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비율 관계를 안 쓰고 이거 이 상태로 답을 내고 두 번째로 비율 관계를 쓰면 얼마나 식이 간단해지는지 보여주려고 해요. 이거 필기하셨나 초록 색깔? 아직 안 했어? 그럼 약간 왼쪽을 지우고 여기다가 일단 이 상태로 답 좀 내보도록 할게요. 이때 보통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지금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지 얼마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건 0,0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마지막에 답을 마무리할 거야. 이거 아주 중요한 정보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아파. 해보자. 발음. 지금부터 우리끼리 하나의 선을 그어서 그냥 대충 얼마나 하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튕기고 튕기는 게 너무 이쁘지 않아? 그래서 그 장소에다가 우리끼리 몰라. 대충
K라 할게요. 이렇게 싹 그으신 다음에 이거 그냥 Y는 K라 해버려. 그러면 자연스럽게 fx랑 k랑 연립하시면은 1과 3이 중근 나올 거니까 식 잡기가 너무 나이스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일로 와서 풀어볼까? 이 방정식을 푼다 치면은 1과 3이 중근이라서 저 k 넘겨놓고 식을 작성할 수 있겠죠? 일로 와서 fx 마이너스 k라고 하는 모습은 자 최고 차항은 여기 1로 시작합니다. f 때문에. 그 상태에서 1과 3이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자 최고 차항계수 가져오시고 x-1 전체의 제곱, x-3 전체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하신 다음에 0,0을 지나요 라고 쓰는 순간 k가 확 튀어나오게 되는 거지. 이렇게 k 알면은 f 구할 수 있는 거고 구하라고 한 거 극대값이니까 정답은 졌다가 2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로 와서 0,0 지난다며 해서 0 대입했다 치면 마이너스 k의 결과는 00 대입하니까 1 곱하기 9 나오니까 마이너스 k가 9였어 뭐 이렇게 알겠고 정답은 누구였지 라고 할 때 우리가 2를 대입하면 극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2를 대입하자. x에 2 대입하니까 f2가 문제의 정답이에요. 극대값. 근데 마이너스 k의 결과가 9였으니까 9 더해버려. 2 대입하고 2 대입하시면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그냥 1이야. 따라서 음수가 나오시나 보네? F2의 결과가 마이너스 8이다. 답은 좀, 제곱하라고 했네. 64 정답이에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맞네. 이 주어진 장소가 K값이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이 장소가 마이너스 8이었네. 여기까지가 일단 여러분이 식을 가지고 풀어가는 거였고, 비율 관계도 마찬가지로 써볼 수 있거든요. 한번 그것도 써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그림에다가 내가 추가적으로 풀이할 테니까 봐봐. 자, 여기 1, 2, 3 다시 좀 이쁘게 쓸게요. 이 파랑 색깔 선이 좀 다소 거슬리는데 할 수 있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율 관계라고 하면은 사실 절편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왜냐면은 실제로 난 이거 전부 다 두 칸 밀어버릴 거야. 두 칸 밀어서 얘를 0이라고 보는 순간 두 칸 밀었으니까 마이너스 0, 1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 치자. 이렇게 솔직히 극대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극대값 y좌표는 안 바뀌어요. 그래프를 이렇게 좌우로만 이동하는 거니까 극대값은 바뀌지 않겠지. 이렇게 해놓고 그래놓고 내가 알 수 있는 모습은 사실 제가 지금 이 주어진 장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비율 관계를 써보게 되면은 0부터 1까지가 간결하면은 얘는 루트 2라고 하는 모습이 여기 있었구나. 즉 여기 찍혀있는 결과가 이렇게 루트 2다 라고 하는 걸 바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괜찮은 거 맞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왼쪽도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었을 거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사실은 이 주어진 장소가 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식을 잡을 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fx 마이너스 k, 이게 k라도 쓰면 안 되겠지? 이 장소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끼리 뭐 이번에 k라고 못하고 뭐라고 하지 문자? n이라고 칠까? 이 주어진 이만큼 결과를 내가 만약에 현재 알고 있는 모습이 0, 근데 얘가 0, 이러면 안 되지. 얘가 아까 말했던 게 문제에서 0,0을 지난다고 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이 잠깐 좀 깨져가지고 2,0은 안 지나고 일단 그거 나중에 쓰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자연스럽게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왼쪽으로 두 칸 밀었기 때문에 f-의 결과가 이렇게 0이었던 거겠지. 이렇게 상황이 좀 바뀌었지만 우리가 비율 관계를 쓴다고 억지로 생각해보면은 fx-n이라고 하는 방정식은 0이라고 하는 걸 중근으로 갖고요. 이렇게요. 그럼 나머지 두 근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갖는 거니까 한 번에 x제곱 마이너스 2였다라고 식을 세팅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라고 식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잠깐 치우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근데 이렇게 식을 만들었던 건 평행 이동한 관계식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순간 그게 0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0이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게 되면은 4, 2. 따라서 n값 자체가 마이너스 8이었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n이 마이너스 8이니까 이동한 그래프에 의하면 얘가 마이너스 8이에요. 뭔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놓고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건 극대값을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극대값은 0을 대입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0 대입하시게 되면 또 문제 정답이 나올 거야. 0 대입하면은 f0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 8이었죠. 0 대입하니까 이런 식으로 f0 극대값 마이너스 8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어쨌든 두 가지의 풀이 방식을 같이 한번 공부했고요. 여러분도 풀이 안 보시고 한번 1번 풀어보시고 1번 푼 거 가지고 보기 2번도 풀어보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 풀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익힌 문제만 쭉쭉 풀고 가도록 할게요. 약간 어색하긴 한데 우리가 3, 4참수 그래프를 이미 다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극값을 갖는다 안 갖는다 라고 하는 게 약간 중간고사 범위에 걸칠 수도 있고 그런 범위가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됐다. fx가 뭐 이렇게 생겨 있는데 물음에 답해보자. 보기 1번이 말하는 거는 얘가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을 둘 다 갖는다. 3차함수가 극값을 갖는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하자. 극값이 존재합니다 라고 한다라면은 생각해 봤을 때 그래프가 물결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3차함수 개형 자체가 이렇게 생겨 있어야 극대값, 극소값 두 개 있다라고 하는 거 파악할 수 있고, 이걸 식으로 말할 때는 이렇게 미분했을 때 0 나오는 게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셔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다 필요 없고 도함수 방정식을 풀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2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판별식이 0보다 이렇게 크다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판별식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도함수를 구하자. 직접 미분해주게 되면 3x제곱이고 플러스 2배 a-x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잠시만요. 이어서 미분하게 되면 a-1까지. 이게 도함수 방정식이 나온 거니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짝수 판별식을 쓰도록 할게요. 적어주게 되면 4분의 d는 a-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얘랑 얘랑 곱하면 3 괄호에 a-1. 이것씩 이쁘게 한 번 더 묶어주면 a-1로 묶여요. 그럼 a-1이 있고 마이너스 3이 있는 거니까 a-4라고 적어도 괜찮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 주어져 있는 모습 자체가 0보다 큽니다 라고 적어주면 문제의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가 이렇게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4보다 크다라고 작성하시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니까 극값을 갖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럼 보기 2번은 풀 필요가 없겠다. 얘가 극값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가능한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건데 미분했을 때 0 되는 게 하나가 있거나 아예 없다가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우리는 도함수 방정식을 풀었을 때 판별식의 모습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주면 되는 거지. 이미 나는 판별식을 구했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다의 범위를 풀어주게 되면은 그때 문제의 정답은요. 이때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적어주면은 그땐 극값이 있는 거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문제. 3참수가 주어져 있는 구간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 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3x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ax 플러스 1 됐다. 구간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가지려면은 이게 바로 실근의 위치라고 하는 뭐 근의 분리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말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걸 잠깐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 상태로 풀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이게 fx를 하자. 극대 극소가 있는 건데 말하기를 주어져 있는 이 장소가 극대가 되고 이 장소가 극소가 되는데 이렇게 미끄러지지? 아무튼 이 주어져 있는 극대 극소 라고 하는 그 둘은 마이너스 1과 2에서 발견된다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대략 이런 장소에 있고 2는 여기다 풀면은 이걸 가지고 문제 풀기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풀지 않고 도함수를 가지고 풀까 해요. 그럼 내가 만약에 도함수를 구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나오는 2차 함수가 나오게 될 거니까 그때 x축과의 관계가 이렇게 나와줘야 증가하다가 감소해야 알 수 있는 모습이 이 장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극대가 나오게 되는 거고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습 자체가 얘가 극소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2차 함수의 극대 극소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의 위치가 이런 장소에 있어야겠고 2라고 하는 모습이 이렇게 오른쪽에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이 그림을 식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거든요. 사실 이미 배웠고 수학 상에서 기억이 안 날 뿐. 이거 식 옮길 줄 아나? 함수값
뭐 한판대라고 외우지 않나?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세 가지를 다 써야 되거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도함수를 구해놓고 얘가 말하는 건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a요. 그때 이 그래프를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는 먼저 함수값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자. 자, 도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 0보다 커야 돼요. 마이너스 함수값 양수고 동시에 만족하는 게 이렇게 f'2라고 하는 것도 0보다 커야 돼요. 이에 함수값이 양수가 나와야 되고 함수값 적어준 거고 두 번째로는 판별식이요.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다 보니까 판별식을 쓰게 되면은 짝수 판별식까지의 결과가 어때야 될까? 여기까지가 0보다 크다라고 지금 적어줘야겠고 세 번째 사실 대칭축에 대한 이야기도 원래는 하셔야 돼. 지금은 대칭축이 깔끔하게 나왔는데 마이너스 1과 대칭축이요. 그리고 이 대칭축은 얘랑 얘 사이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한판대 세 가지를 작성하신 다음에 교집합을 하셔야 문제의 정답이에요. 이 주어진 그래프를 식으로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누락되면은 저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라도 누락되면은.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많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외웠으면 좋겠는데 이 모습이 지금 빨강 색깔 관계식으로 지금 주어져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 일단 이거 풀어가는 건 의미 없고 여러분이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왼쪽에다가 적고 가도록 할게요. 몇 개를 적어야 될까요? 저 3개만 딱 적고 넘어갈게요. 3개. 만약에 이렇게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있고 우리끼리 이차 함수를 그냥 fx라 할게요.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p가 이렇게 있다 칠까? 그럼 지금 같은 관계식은 알파, 베타가 p보다 큰 건데 이때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되는 건 조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함수값 양수가 돼야겠죠? 두 번째 판별식을 쓰면 0보다 커야 돼요. 물론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해서야 알파, 베타가 똑같을 수도 있으면 등호를 여러분이 넣으셔야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대칭축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p라고 한 거랑 대칭축이랑 비교했을 때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하나라도 틀어버리면 만족하지 않거든요. 틀어볼까 우리 이렇게? 예를 들어 쌤 대칭축 조건 무조건 필요합니까? 라고 할 때 내가 이 조건을 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걸 빼면은 해보자. 야 판별식 양수라면 오케이. 알파, 베타가 막 이렇게 있는 건데 p라고 한 게 만약에 p가 여기 있어 버리면은 그쵸? p의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거고 판별식 조건 만족하는 건데 이 조건이 누락되어 있다 보니까 p가 2개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 그래서 하나라도 빠질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다 있어야 돼. 그래서 저 그림을 식으로 옮기는 과정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한 번 더 뭐 같은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x축이 있고 p가 여기 있다고 하자. 알파랑 베타가 있다 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한판대 함수값이 양수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 판별식이 양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p랑 대칭축 사이의 관계를 보니까 이번에는 p가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다라고 세 가지 쓸 수 있겠죠. 이 세 가지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아주 심플한 모습이 있다 이렇게 어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고 하자. p 이렇게 이 주어져 있는 모습을 나타낼 때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사이값 정의 때문에 이때는 fp라고 한 함수값이 음수라고 적는 순간 끝났어. 왜냐면 얘가 음수라면은 2차 함수는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여기 플러스 양수 이렇게 양수 다시 말해 양수랑 음수 사이에 근이 있고요. 음수랑 양수 사이에 근이 있는 거니까 판별식이 필요가 없고 대칭축은 원래 몰라요. 대칭축이랑 p 사이의 관계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적어주게 되면은 이 그림을 나타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개념이 있어야 문제를 풀 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내보도록 합시다. 약간 귀찮긴 한데 여기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마이너스를 대입해 주게 되면은요 3의 플러스 6이니까 a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 동시에 이제 2 대입하는 거니까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이걸 동시에 처리하니까 a가 양수고요. a가 마이너스 9보다 크대요.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우리가 이 조건에서는 a가 0보다 크다고만 말하면 충분한 거죠. 내려서 짝수 판별식을 써보게 되면은 반제곱 9-3a가 0보다 크다. 그럼 자연스럽게 a가 3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되는 걸 파악할 수 있고요. 현재까지 교집합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데 대칭축은 이미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대칭축 구해보니까 얼마 나오지? 1 나오죠. 대칭축이 1이니까 이 조건은 모든 실수 A에 대해 성립하는 거니까 교집합 처리하시면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적어주면 문제의 정답인 거죠. 그래서 시험에 가장 내신에 잘 나오는 스타일 중에 하나였어요. 이번 문제는. 가장 잘 나와야 내신에. 그래서 틀리면 안 됩니다. 원래 넘어가고 싶지만 요거는 하나 더 하고 갈게요. 387 시험에 잘 나오니까. 387은 섞었어요. 막 이렇게 이런 스타일과 이런 스타일을 동시에 섞어서 말하고 있는 게 387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봅시다. 우리 그러면은 자, fx는 x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a 플러스 1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ax 플러스 3 됐다. 여기까지가 fx인데 말하기를 구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극대값이 있고 마이너스 1보다 큰 장수의 극소값이 있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도함수를 질러 놓고요. 3x의 제곱 플러스 2배 a 플러스 1x 플러스 a. 오케이. 이제 이렇게 생겨있는 도함수가 있고요. 그때 극대 극소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x축을 세팅하셔야겠죠. 그때 말하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도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극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극소가 나오게 되는 건데 극대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대.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이 이런 장소에 있어야겠네. 그럼 자연스럽게 극소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보다 큰 장소에 있는 거니까 이런 그림이 완성됐기 때문에 한판 대를 쓸까 하다가 그럴 필요가 없어. 첫 번째, 함수값. 내가 지금 그래프를 그린 게 도함수였으니까 도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보다 커야 되고 동시에 도함수에 마이너스 1을 넣은 모습은 0보다 작아야겠죠. 마이너스 1 함수값 음수가 되는 거니까 판별식 왜 필요 없어? 얘 때문에 판별식은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이게 문제의 정답이야.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는 소리지. 이것만 있으면 정답이라는 거야. 이 조건으로부터 이 무조건 그림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들려요? 그래, 정답이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으시면은 12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풀어주니까 마이너스 3a에 플러스 8이네. 0보다 크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모습은 3분의 8보다 작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잠깐 써보게 되면은 마이너스를 넣어주니까 3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그럼 1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니까 결론적으로 a라고 하는 건 1보다 크고 3분의 8보다 작게 되는 거니까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정수란 멘트가 혹시 문제 있나? 있네. 이걸 만족하는 정수 a는 2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하나가 문제의 정답인 거죠. 정답 하나. 그러니까 2번이 문제 이거 조심하셔야죠. 또 이런 거. 그쵸? 정답은 한 개인데 막 1번 체크하면 안 되는 거니까. 넘어가서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3차 함수 다 했으니까 4차 함수에 대한 뭐 극대, 극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네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a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자, 옳은 것만 한번 아니야, 옳은 게 아니라 첫 번째, 극대 값을 갖는다. 하필이면은 4차 함수 중에 극대 값이 존재하는 건 물결밖에 없었죠. 한 번 더 우리 슬쩍 그려볼까? 4차 함수 개형이고요. 4차 함수 개형이고 4차 함수 개형, 4차 함수 개형. 극대 값이 있는 건 얘밖에 없어. 물결 그래프. 그렇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식으로 말할까라고 생각한다면은 바로 이런 장소가 극소, 극대, 극소니까 도함수 방정식이 3차 방정식인데 도함수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렇게 0 된다를 만족하는 게 서로 다른 세실근이야. 얘는 중근과 실근이에요. 얘는 허근과 실근이고 얘는 4중근이고요. 3중근이겠지. 미안, 3중근. 이해하신 거 맞나요? 도함수 방정식이 중근과 실근, 도함수 방정식이 허근과 실근,
도함수 방정식이 삼중근의 모습이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건 극대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케이스를 말했으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 이것만 풀어버리면 돼요. 시작하자. 자, 도함수 방정식을 적어두니까 4x의 3승이고 플러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8ax 됐다. 는제로 서로 다른 세실근이니까 우리가 약분할 건 좀 약분할까? 4로 약분하시면은 여기 3될 거고 여기 2될 거고 이쁘게 식정리하니까 x로 쓱 묶었더니 x제곱에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2a x제곱 x인데 됐다. 여기까지가 서로 다른 세실근. 또 한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분명 달라야 된다고 돼 있잖아. 그렇다라는 말은 이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근은 0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x에 0을 대입했을 때 만족하면 안 되거든. 0 대입할 때 밑줄 친 게 0 나오면 안 되니까 일단 제거하자. a는 0이 아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모습이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와야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방정식을 풀면은 0이랑 세모랑 별님 전부 다 달라야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0은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을 질러주니까 9 마이너스 8a가 0보다 크다. 따라서 a라고 하는 모습 자체는요. 이렇게 작아야겠죠. 8분의 9보다. 그래서 답 쓸 때 이렇게 쓰는 순간 박살 나. 어디요? 잘 보고 있었죠? 자, 이렇게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잠깐, a가 더 큰 거잖아. 그럼 이렇게. a가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다고 나오는 거 맞나, 이렇게? 그쵸? 이렇게 적으면 이제 안 되는 게 0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배제시켜줘야 되거든요. 이걸 만족하면서 a는 안 된다라고 써야 되는 거니까 얘도 주의할 점이 되게 많겠지. 그래서 귀찮으니까 구간으로 답을 쓰도록 할게요. 알아봅시다. 구간으로 쓰면은 마이너스 8분의 9부터 0 직전까지 열린 구간이고요. 합집합 0부터 무한대까지. 부등식 알아본 거 맞나? 여기부터 0까지 0보다 크다라고 쓴 거니까 0을 제외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보기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얘가 말하는 거는 극값이 하나만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극값이 하나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그래프 그릴 때 극값이 여기 극소값 하나, 극소값 하나, 극소값 하나인 거니까 첫 번째가 아니다 인 거니까 내가 방금 구했던 거에 여집합 취해버리면 돼요. 여집합. 그래서 문제에 대한 정답을 써보니까 a가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면 틀리고요. 동시에 말할 수 있는 거는 a는 0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포함시켜줘야 문제에 대한 정답이겠지. 하나만 풀면 둘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이해하고 있는 거 맞나요? 자, 이제 그러면 칠판 지우고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확 더워졌는데? 딱 좋아요. 그래. 3참수 있고요. 구하라는 게 F5 빼기 F1. 가족건. 또 하필 1이라고 하는 모습이 극대라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알파는 뭐 모르겠는데 극소. 생각은 하자. 알파가 1보다 클까 작을까? 라고 할 때 눈알의 위치가 여기 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최고차항이 1이었기 때문에 지금 알파라고 하는 건 1보다 큰 값이다 라고 하는 건 보이게 될 거고, 그 다음 나조건이 형광펜 칠해져 있는 거 보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같아. fx와 f0라고 하는 모습, 여기까지는 교점이 두 개, 뭐랄까,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다두 라고 쓰자. 사실 3차 방정식이 근이 두 개가 말이 되나? 중근과 실근 하나 있다는 소리겠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F0가 얼마냐면 몰라. 모르니까 우리끼리 F0라고 하는 걸 대충 K라 하자, 이렇게. 모르겠으니까. 일단 그림부터 세팅 한번 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식을 잡자 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 오케이, 뭐 극대값 갖는다며. fx를 잡았고요. x가 1에서 극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장소가 x가 1이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 뭐 알파라 해서 극소라고 했으니까 이런 장소가 이렇게 알파였겠다라는 것도 파악이 돼요. 그 다음
x가 0의 함수값이라고 했거든요. 0의 함수값. 1보다 작은 장소에 0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0이 이런 장소에 0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4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 둘, 3개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0은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떤 장소가 0이 있는 장소야?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자연스럽게 대략 이렇게 생겨있는 장소가 이게 F0였어요. 0의 함수값이요. 즉 여기 찍혀있는 값이 내려와서 0이었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비율 관계를 바로 써버리면 돼요. 0부터 1까지가 한 칸, 두 칸, 세 칸, 3이었네? 뭐 귀여워 이렇게 바로 파악되잖아 이렇게. 그쵸? 이렇게 우리가 극대와 극소를 모두 파악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풀어가기 굉장히 수월해지게 된 거죠. 식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뭐 되게 많은 내가 지금 식을 작성한 것 같은데 이 F0가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우리끼리 F0가 맞긴 하지만 이렇게 K라고 할게요. 그 순간 3의 함수값도 K가 나오는 거고 0의 함수값도 K가 나오는 거니까 마침 잘 됐다. 이걸 가지고 식을 잡겠습니다. 잡아주게 되면 여러분들 Fx는 자연스럽게 0이라고 한 게 실근이고요. 최고차항계수가 1이고 그 다음에 이 알파가 3 되는 거니까 x-3 이거 중근인 거고 실제로 x축은 아니고 k였어 라고 써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따라오셨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로 0 넣어도 k 나오고 3 넣어도 k 나오는 거니까 이런 모습이라는 거지. 이렇게 자 해놓고 이제 우리가 x가 1에서 극대를 갖는다 라고 하는 모습도 있었고 이제 구하라고 한 게 F5 빼기 F1인데 저 K 값을 구할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5대입한 것에서 1대입한 거 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F5를 적어주게 되면은 그리고 F1을 적어주게 되면은 K는 날아가게 될 것들이야. 그래서 5대입하자. 5 곱하기 얼마지? 4인가? 내려와서 물론 저기 K가 있긴 해요. 1대입하니까 1 곱하기 4니까 그냥 1 곱하기 4 더하기 K. 요거 빼는 거니까 그대로 뺄셈 하시게 되면은 날아가고 20 빼기 4니까 정답 16이라고 깔끔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우와, 풀이 왜 이렇게 길어? 이게 뭐야? 넘어가요. 뭘 좀 풀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도 하나 풀고 실래요? 93 풀어볼래? 94 풀어볼래? 93. 네, 93번 풀어보세요. 이걸 393을 잠깐 보면은 0,0 지나고 fx는 3차 함수고 최고차기수가 1인 거니까 이런 모습이었다 라고 해놓고 가족건이 말하는 게 F2랑 F5랑 같다고 했으니까 잠깐 멈추고 근데 말하기를 나조건에서 어떤 fx라는 이제 우리가 3차 함수랑 이게 p 그냥 하자 대충 하자 이렇게 p 안 넘겼어요. p를 넘긴 상태가 되는 건데 이거 만족하는 거 교점 2개 있대요. 교점이 2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로써 그래프의 개형 중에 누구누구 탈락이지? 물결 그래프를 제외하고 싹 다 탈락이라는 거 느꼈나? 그래프가 물결 그래프야. 근데 말하기를 그 p에 대한 최대값이 하필 다시 F2라고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물결 그래프라는 거 알았는데 가능한 케이스가 두 가지 있겠죠. 첫 번째 케이스. 사실 P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P가 이렇게 있다? 두 번째 케이스 P가 여기 있을 수 있겠죠. P라고 하는 모습이. 그때 말하기를 이 주어진 모습이 교점 2개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주어진 함수값이 되는 건데 그때 말하기를 하필 얘랑 지금 2개가 같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거랑 엮어서 생각해 볼 건데 F2랑 F5랑 2개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주어진 결과가 5라고 치고 이 주어진 결과가 2라고 친다면은 일단 이 2개에 대한 함수값이 P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때 주어져 있는 P의 값은 F2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랑 5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이 P라고 하는 값은 지금 교점 2개인 상황 만들어지는 건데 P에 대한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2의 함수값. 어떻게 설명해야 와닿으려나? 지금 이놈인지 이놈인지 2개를 내가 봐줘야 되는 건데 0,0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0,0이라 그럼 왼쪽에 있겠죠? 이렇게 내려와서 한 0,0 이쯤에 있다고 하자.
얘도 마찬가지로 0,0이라는 모습은 이 정도에 있다고 치고요. 안 쓴 게 있나? 서로 다른 두 실근 최대값 P에 대한 최대값이 F2다. F2 얘랑 비교 한번 해봐야겠는데 이건 지금 최대값이라 말할 수 있나요? 근데 없죠. 왜냐면은 P라고 하는 모습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이 케이스는 아웃이겠네. P가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더 올라갈 수는 없겠지. P라고 하는 모습이 P가 최대로 지금 올라간 모습이 되는 거고 교점 두 개인 상태에서 P에 대한 맥시멈 값인데 그 맥시멈 값이라고 하는 거는 F2가 결정할 수도 있고 F5가 결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래, 이런 그림이 맞다라는 거고. 자, 이해를 다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모습이 알파에서 극소값을 가질 때라고 했으니까 저 알파 맞나? A인가 알파인가? A네. A에서 극소값 M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비율 관계를 써주게 되면은 여기 2부터 5까지 토탈 3칸인데 한 칸의 간격은 그러면은 1이겠죠. 따라서 이 주어진 결과는 얼마지? 이렇게 4에서 극소를 갖는다라고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문제는 이렇게 x가 4에서 극소값을 갖는 거니까 F4라고 적어주면 문제의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만 식을 아예 잡지 않았기 때문에 식 좀 만들고 가도록 할게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fx를 잡아주게 되면은 최고참 계수가 1이고요. x-의 전체 제곱 x-5. 하지만 x축을 p라고 썼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셔야겠죠. 됐다. 0,0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0 대입하고 4 곱하기 마이너스 5에 더하기 p. 알 수 있는 건 p의 결과가 20이었다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고요. 문제의 정답은 4를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F4는요 얼마야 저거? 4 곱하기 마이너스 1에 더하기 20인가? 정답 16 나와야지. 이렇게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두 개 더하자고 했나? 정답 22예요. 그러면은 4 더하기 16. 오케이. 이따가 394번은 과제로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들? 394는 빠르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 테니까 풀진 않을 거예요. 보자. 얘가 말한 거 보니까 3차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결 그래프라고 하는 걸 추론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조건들은 이렇게 미분계수가 서로가 같다라고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은 즉 생각해 봤을 때 이거 2차 함수 아니겠어? 도함수라고 하는 거는 도함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가능할 텐데 이렇게 생겨 있거나 이렇게 생겨 있거나 지금 도함수의 모습이 두 가지인데 잘 보니까 마이너스 3과 3의 센터가 이렇게 0인 거니까 이게 y축이 없겠죠? 그랬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끼리 여기에 주어져 있는 모습 그냥 그어버릴까요? 이런 긋고 생각하자. 그림이 약간 별로니까 다시 이쁘게 해보게 되면은 만약에 도함수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치면은 얘가 지금 알 수 있는 모습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한 거니까 이 장소가 극대가 나와야 되고 이 장소가 극소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두 개의 값이 같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센터가 y축이었다라고 하는 걸 돌려 말한단 말이야. 이 모습이 y축이었게 된 거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얘가 y축이면은 극대라고 하는 건 양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장소에서 극대가 나온다라고 하는 모습은 더 이상 만족할 수가 없겠지. 이렇게 다시 말해 도함수의 모습은 이랬었다라고 하는 걸 추론할 수가 있는 거야. 아래로 볼록이 맞다라는 거겠죠. 자, 여러분 이 판단까지 같이 하셔야 돼. 자,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를 이쁘게 그려보니까 이렇게까지가 현재 y축의 모습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야 돼. 얘가 극대가 나오는 거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습이니까 극대가 있고 이 장소에 극소가 있을 텐데 극소라고 하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대칭성으로 2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파악이 가능하겠지.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의 윤곽을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쁘게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겨있는 fx가 완성되게 되는 거고, 앵글 안 돌렸다. 돌아가 있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 장소가 마이너스 2였고 요 장소가 플러스 2였어요. 그리고 이 장소가 변곡점이 0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다 파악이 되는 건데, 말하기를 이게 이 주어진 게 y축이니까 도함수라고 하는 거는 x가 0에서 최소를 갖는 게 맞는 거니까 기억이 맞겠죠. 풀 생각이 없었는데 니은이 말하는 건 2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F2에서. F2가 여기 있거든요. F2. 이게 F2면 그어버려 이렇게. 이 주어진 모습이 F2의 함수값인 건데, 잘 보니까 교점 하나, 두 개 있는 거니까 중근과 실근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 맞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 디귿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1, F-1 어딨냐면은 몰라. 어딘가 있겠지. 마이너스 2랑 0 변곡점 사이 어딘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주어져 있는 모습은 2,F를 지납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방식은 글쎄 이 주어져 있는 거에 이건 식으로밖에 파악이 안 되겠다. 마이너스 1, F-1, 2,F2 이 두 점을 가지고 평균 변화를 구해본 거랑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한 거랑 같은지를 테스트를 직접 식으로 해보셔야 돼요. 식으로 하려면 F를 잡아야겠죠, 여러분들이. F 잡으러 갑시다. F라고 하는 모습은 이걸로 식을 세팅하도록 할게요. 내가 알고 있는 값이 없기 때문에 몰라. F2를 K라 하자 라고 해놓고 K를 X축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fx라는 모습 자체가 여기 이거 얼마죠? 대체 보자. 2랑 0이랑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4겠네. 그럼 따라서 x 플러스 4를 실근으로 갖고 x 마이너스의 전체 제곱을 중근으로 갖는 거고, 사실 이거는 x축이 아니라 k라고 하는 축이었어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식을 만들었으면은 쓸만한 게 뭐가 있으려나? 없죠? 이게 다야? K라고 하는 건 지금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K는 못 구해요. 아닌가? 저 쓸 수 있나? 못 써요. 어차피 안 됩니다. 이게 최선이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파악을 할 수밖에 없겠죠. 두 점에 대한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은지만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써보도록 할게요. 약간 무서운데 내가 테스트 하려고 하는 거는 평균 변화율 미분 계수, 이게 성립하나 안 하나를 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 F-1, 2,F2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진행하자. 먼저 2,F2부터 2,F2, 오 땡큐 2,F2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넣자. 넣어주게 되면은 얼마 나오나 볼까? 3 곱하기 9 나오는 거 맞나? 3 곱하기 9니까 27 플러스 K.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평균 변화율이었고, 미분계수라고 하는 모습은 정확하게 마이너스 좀 잘못 썼나 혹시? 잘 썼죠. 마이너스 1의 미분계수를 구하도록 할게요. F'-1이요. 그러려면 이거 미분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거니까 혹시 이거 암산으로 되려나 여러분도? 한번 해보자. F'-1이니까 이거 미분했다고 치고 이 뒤에 거 남아있겠죠? 걷다가 마이너스를 넣으시면 됩니다. 얼마 나오지? 9 나오는 거 맞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했다고 치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를 넣으시면 3 나올 거고, 마이너스를 넣으시면 마이너스 3 나오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따라서 거기까지 결과가 마이너스 18이에요. 이게 맞는지 테스트 하시면 돼요. 확인해 보니까 3분의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9가 나올 거고, 맞네? 이것도 맞아요. 그럼 정답은 다 맞네? 5번. 안 풀려고 했는데, 이거 풀려는 게 아니라 원래 이거하고 맞추려고 했는데 풀어버렸어요. 잘 됐어. 5번 풀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아주 나이스한 문제군. 집중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꽤나 할 말이 있는 문제야. 해보게 되면은 가족권에서 말하기를 0에서 극대값 1을 갖는다. 오케이, 물결 그래프였구나. 그렸어, fx. 근데 말하기를 0에서 극대값 1을 갖는 거니까 이 장소가 x가 0이면은 이렇게 와서 이 장소가 2라고 하는 극대값을 갖는다. 그림 만들어 놨고, 근데 하필이면은 절대값을 씌웠는데 2라고 하는 모습과 교점 개수가 2개 있었대 라고 하는 건 오케이, 이 생각이야. 여러분들 착하다. 보자. 이런 예시가 말하는 게 별값이 3이거나 또는 별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겠죠.
그런 관점으로 가자. 그래프를 항상 접어 올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생각한 게 한 끗 차이가 엄청 크거든. 자, 말하기를 교점 개수가 4개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fx는 2라고 하는 모습 혹은 fx가 마이너스 2다 라고 할 때 교점 개수가 토탈 4개니까 이미 여기는 우리가 2개인 거 알고 있잖아. 그쵸? 2개.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2개 생겨야 돼. 2개. 따라서 극소값이 얼마였을까? 마이너스 2였죠. 이렇게. 이런 해석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극값의 차가 4야. 극값의 차가 4니까 뭐 있겠지. 이렇게 몰라. 알파라고 쳐.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도함수를 쓱 구하시면은 뭐 3으로 시작하지 않겠어? 라고 하시면서 보니까 극값의 차라고 하는 결과는 6분의 최고차 한계수 3. 그 다음에 극값의 차가 알파 빼기 0이니까 이거에 세제곱 때려버리게 되면은 이거 2분의 1 곱하면 8 되는 거고 알파가 2라는 걸 바로 파악할 수 있거든. 알파가 2니까 주어진 결과가 2였어 라고 하시면은 뭐 세팅 끝났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식 세울 때 나는 0이 좀 좋군 이러면서 이렇게 가서 이걸 가지고 X축이라 생각을 하자. 2를 X축으로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fx라는 모습은 0에서 튕긴 거니까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비율 관계 하나 더 쓰자. 지금 주어진 이만큼의 값이 얼마지 여러분들? 그렇지. 3이에요. 따라서 x마 3까지. 실제로 x축은 아니었고 2였어 라고 말씀하시면 f5 구하기 딱 좋겠지 이렇게. 그래서 f5 구하시니까 25 곱하기 2 더하기 3. 53이 문제의 정답인 거지. 라고 처리한 게 제일 이게 고난도야 근데? 자, 거짓말이죠? 고난도 아니죠? 이렇게 가는 문제. 답이 틀렸나 근데? 어? F5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내가 왜 F5를 답이 틀릴 리가 없지. 땡큐. F3 구하는 거 이런 F3 구하는 거면 굳이 식을 잡을 필요도 없었죠. 이미 비율 관계로서 3,2를 지나는 거 확정적인 건데 아무튼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였으니까 한번 근데 잠깐. 이건 내가 지금 적분을 쓴 거니까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 푸는 거는 나중에 적분 배우곤 당연히 이게 맞겠지. 근데 적분을 안 배웠거든. 그걸 안 배웠거든. 이 공식을 쓰면 안 되는 거니까 지금은 잠깐 좀 이제 지우자. 답을 구했으니까 이런 거 말고. 얘도 사실 알 수가 없는 거네. 그러면 좀 고통스러워져요, 여러분들. 좀 많이 고통스러우기 시작하는데, 뭐, 의학 fx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요거 하나 알고 있는 거니까, 최악이야. 이거 얼마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알파라고 치면은 0부터 알파가 된 거니까 자연스럽게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 더할까? 2분의 3알파가 되겠지? 그럼 따라서 x제곱 인수로 가지고 x-2분의 3알파 이렇게까지의 결과가 fx가 완성이 됐다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이때 여러분이 알파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f 알파를 이용할까? f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될 거니까 이걸 통해서 알파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하게 되면 알파 대입에다 치고 마이너스 2요. 알파 대입하니까 알파 제곱이고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2요. 2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양분에 마이너스 곱해버리면은 2분의 알파 3승이요. 똑같이 알파는 이렇게 2가 나오는 걸 처리할 수 있긴 하겠죠. 이렇게. 다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아까 그 풀이를 많이 어제 헬스에서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이렇게 알파 구하기가 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